안녕하세요, 하뜨입니다. 저는 스와치를 냈어요. 이렇게 또 문어발이 하나가 늘어났고요. 이거는 여기 앞에서도 타래 모양으로 보여드렸을 텐데 스너기 앤 올리에서 구매한 유니콘 뿔 색상입니다. 유니콘 시리즈가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제 취향이어가지고 요거를 2타래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짠! 이거 지금 모헤어라서 초점이 되게 안 잡히는데요. 요거 진짜 좋습니다. 아직 솔직히 스와치밖에 안 떠보긴 했지만 이거는 두니트에서 구매를 한 아마도 페루 무슨 모헤어였을 거예요. 베이비 알파카인가? 근데 진짜 부드럽고 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요. 그리고 아크릴, 그러니까 폴리아미드가 조금 섞여 있는데 그 느낌이 전혀 안 나고요. 지금 아침이라서 목이 좀 잠겨 있는데 이거를 어제 밤에 택배가 와가지고 뜯어서 바로 물레 감고 한 요만큼 뜨고 잤어요. 너무 졸려서.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 요만큼 다시 떠졌는데 짜잔! 엄청 예쁩니다. 이거는 유캔님의 글리터 가디건을 뜨고 있고요. 제가 처음으로 테스터 니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소매가 이렇게 넓게 퍼지고 앞에 리본으로 묶는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완전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바로 테스터 니팅을 신청을 하고 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S부터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를 뜨고 있고요. 가슴둘레가 85였을 거예요. 그래서 스몰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서 이걸로 했고요. 근데 게이지가 생각보다 작게 나오네요. 이거 원작은 모헤어 2겹? 그 솜솜뜨개에서 판매하는 멜란지 모헤어 2합으로 작업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손염색실의 색감을 좀 넣고 싶어서 레이스얀 2겹이랑 모헤어 하나 이렇게 잡아서 3겹으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모헤어 2합보다 게이지가 더 작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가볍게 입으려고 봄에 했는데 3.25mm로 떴는데도 약간 촘촘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원작은 3mm거든요. 근데 치아오구에 3mm가 없어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미국 바늘 사이즈로 돼 있다 보니까 3mm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0.25 키워서 3.25로 작업을 했는데도 너무 좀 딱딱하고 그렇게 나와서 근데 또 이렇게 벌어지면은 요 코수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단수가 지금 10cm 게이지를 뜬 건데 한 9c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cm 차이면은 단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바늘을 3.5 정도로 키워서 작업을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근데 색깔 진짜 예쁘죠? 이 손염색실 자체만 볼 상태로 보면은 되게 진한데 이 흰색 모헤어를 섞어가지고 좀 더 파스텔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출근을 해야 돼서 이거 세탁을 하고 저는 출근을 했다가 오늘 저녁에 콜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캐스트온을 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딱 원하는 그런 한 톤 연한? 한 톤 밝은? 그런 느낌이 나와서 지금 완전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 색상은 되게 진한데 모헤어를 한 겹 섞으니까 여리여리한 느낌이 이 도안이랑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와치 다 말랐는데 얘는 제가 3.25mm로 떴잖아요. 근데 이 게이지가 너무 작고 거의 한 1cm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단수랑 코수. 그래서 3.25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좀 빡빡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막 딱딱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살짝 더 성글어도 될 것 같아서 얘는 3.5mm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얘 스와치보다는 제가 뜨고 있는 편물이 좀 눈에 보이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떠본 다음에 게이지를 한번 재볼게요. 그리고 이런 핑크색이나 아니면은 귤색에 가까운 이런 진한 색들이 섞여 있어서 지금 이 느낌이 너무 예쁩니다. 제가 정말 멜란지, 그라데이션 이런 느낌을 진짜 좋아하긴 하나 봐요. 이거는 등판부터 캐스트온을 한 거고요. 지금 도안을 다 안 읽어봐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뒷판이고 그다음에 진동 눌림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안에서 뜨라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뜬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뜬다고 떴는데 스와치보다 요 길이가 2배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놔야겠습니다. 다 풀어줄 겁니다. 오마이갓. 혹시 저희 팀의 장점은 푸르르르르르르. 어떻게 넣어야 될까? 잘 모르겠어. 욕심은 꼬락지의 플레이팅이다 이것이. 짠! 저는 이렇게 뒷판 늘림하기 전까지 다 떠줬고요. 근데 요거를 한번 다시 다 풀고 스와치도 한 2번인가? 4번 다음에 최적의 합수랑 바늘 호수를 찾아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엄청 멀지만 저는 일단 도안이랑 게이지가 얼추 맞았다는 게 너무 신나고요. 게이지 맞추는데 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거 레이스 2겹이랑 모헤어 1겹 이렇게 삼합으로 작업을 했는데 사이즈가 엄청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터 방에 너무 작은데 괜찮을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러면은 못 입을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과감히 풀고 모헤어를 1겹 더해서 지금 4합으로 떠줬습니다. 그리고 바늘 사이즈도 이게 아마 3.75mm예요. 3.75mm로 0.25 더 키웠고요. 물론 원작이랑은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작은 3mm 바늘인데 저는 3.75를 사용했어요. 제가 이런 꽈배기 뜰 때 엄청 쫀쫀하게 뜨나봐요. 몰랐는데 그래서 바늘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한 이 정도의 느낌이 나왔습니다. 괜찮죠?
그렇게 엄청 널널하지도 않고 엄청 두껍지도 않고 이렇게 만졌을 때도 뭔가 후두두두한 느낌? 그래서 지금 편물이 완전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 스와치 뜨고 막 떴다가 풀고 이러다가 모헤어가 진짜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아놨던 실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실 정리해줘야 될 곳이 벌써 2개나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콘사나 타레실 쓰면은 이렇게 실 끊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뭔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실을 잘 숨겨도 세탁하면은 막 빠질 것 같고 풀어질 것 같고 또 그리고 풀어지지 않더라도 이게 조금씩 꼬다리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실을 안 끊고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모헤어 프루시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도 모헤어니까 실끼리 잘 엉겨붙어서 실 정리해준 게 막 튀어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놓은 건데 너무 귀엽죠? 완전 그냥 합사한 것 같지가 않고 이렇게 파는 실 같지 않으세요? 이 실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고 진짜 이 모헤어가 엄청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런데 대보고 막 누르고 해도 전혀 따가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뜨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실을 안 끊으려고 이거를 미리 좀 감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제가 100g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100g에 1400m인가? 요 두니트 모헤어가 다른 일반 뭐 실크 모헤어나 그런 아크릴 모헤어 이런 것보다 훨씬 얇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얘만 볼 때는 그렇게 얇거나 헤어가 없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합사를 하니까 확실히 그게 티가 나고요. 다른 모헤어들이 좀 더 두툼하고 헤어가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두니트 모헤어를 사용하실 거면은 2겹으로 합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털 빠짐도 엄청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전에 로비키드 모헤어 바느리하게에서 구매했던 거 그거를 써봤는데 그거는 진짜 와 어마무시하게 날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감을 때도 날리고 뜰 때도 날리고 세탁할 때도 빠지고 입을 때도 물론 날리고요. 그래서 안에다가 검정색 이너를 절대 못 입었는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다 뜨고 세탁해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볼로 먼저 감아놓고 이렇게 4겹 잡아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던 거는 이게 100g을 구매를 했는데 100g에 1400m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겹을 잡으니까 700m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00m로 이 가디건이랑 제가 탑까지 뜨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뜰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자르면은 이거 한 콘을 더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진동 늘림 시작을 하고요. 모헤어를 감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키즈 나왔던데? 보이나? 너무 추워. 보인다. 공사 넓은가 진짜?
일단은 뒷판 늘림도 다 마쳤고요. 이쪽에 여기가 입었을 때 오른쪽 어깨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어깨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꽈배기가 되게 쫑겨 있어가지고 엄청 작고 뭔가 애기 옷처럼 느껴지는데 입으면 괜찮겠죠? 게이지는 세봤을 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매를 달고 입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은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뜨고 있는데 오른쪽 어깨를 다 뜨고 실을 끊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을 이렇게 끝까지 뜨고 한 절반 풀고 다시 떴어요. 그게 이유가 아직 테스트이다 보니까 도안이 뭔가 좀 간결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몇 센치 뜨고 진동 늘림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냥 자로 딱 재다 보니까 앞판 단수랑 뒷판 단수랑 똑같은 센티미터인데도 조금 다른 거예요. 한 2단 정도? 그래서 제가 앞판을 2단 덜 뜨고 진동 늘림을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늘림을 다 하고 보니까 뒷판이랑 이 꽈배기 무늬가 안 맞더라고요. 앞뒷판 합치고 쭉 이어서 떠줘야 되는데 꽈배기 단수가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앞판을 진동 늘림 하기 전까지 쭉 풀은 다음에 뒷판에서 진동 늘림 시작한 단수만큼 똑같이 세서 떠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늘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진동 늘림이랑 이 V넥 늘림이랑 동시에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이 꽈배기 모양을 다 외웠는데도 차트를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해주고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가 굉장히 잘 맞고요. 오른쪽 앞판 다 떴으니까 여기 왼쪽 앞판도 뜨면 됩니다. 이거 되게 빨리 뜰 줄 알았는데 처음에 게이지 맞추느라 시간이 좀 걸려서 테스트 기한 맞추려면 얼른 떠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너무 조그맣죠? 근데 이 편물이 진짜 예뻐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퇴근하고 나서 친구랑 남산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남산에 가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는 가봤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친구가 남산 가보자고 해가지고 야경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평일에 일을 다 하고 나서 퇴근하고 갔다 오는 거여서 네, 엄청 피곤했고요. 친구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물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 왔는데요. 케이블카 타러 가는 길도 좀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둘 다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고 저는 아예 기억이 없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잘 몰랐었는데요. 되게 큰 길 말고 안쪽에 골목길로 막 가가지고 엄청 오르막길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내려오고 집에 갈 때는 큰 길을 찾아서 편하게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은 많이 들었지만 야경이 진짜 엄청나요. 저는 서울 야경이 그렇게 예쁘다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와 진짜 높은 곳이라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끝까지 엄청 잘 보였고 되게 좋았습니다. 평일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남산 올라가기 전에 저녁으로 낙곱새를 먹었는데 낙곱새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운 거를 막 엄청 좋아하는 거는 아닌데 스트레스가 받으면은 한 번씩 땡기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닭발 이런 거는 못 먹으니까 엽떡이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그런 것들만 먹었는데 얼마 전에 한
6개월? 한 1년이 안 됐을 거예요. 낙곱새를 처음 먹어보고 진짜 완전 빠져가지고 한동안 되게 자주 먹다가 오늘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엄청 피곤한 상태여서 여기 앞판 코만 주워놓고 자고 내일 일어나서 뜨개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계란찜이 미쳤어. 여러분, 이 뭐예요? 대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뜨개를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근데 털 빠짐이 진짜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이 골덴 바지거든요. 검정색. 근데 털이 한 여기 하나? 두 개? 두 개 정도? 대박이죠? 이게 후기에는 털 빠짐 있다고 좀 써있긴 했었는데 다른 모웨어에 비하면은 진짜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폴리아미드가 30%인가? 그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확실히 다른 모웨어들보다 이 실이 헤어감을 이렇게 딱 잡아줘가지고 털이 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비 알파카랑 울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전혀 따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만족스럽고요. 이 두니트 뭐예요? 진짜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크릴이 들어있어서 저는 이런 아크릴 느낌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솜솜뜨개에서 예전에 공구했던 뭐예요? 만져보시면은 그거는 좀 아크릴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뽀득뽀득한?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는 전혀 아크릴 느낌이 없고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너무 얇아가지고 한 겹을 합사하면은 게이지가 조금 애매해요. 일반적인 그런 핑거링이랑 모헤어 한 겹 섞어서 이렇게 뜨는 뿌티니트 옷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게이지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레이스 2합이랑 한 겹으로는 너무 얇아서 모헤어도 2합 이렇게 해서 뜨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2합으로 뜬다고 치면은 100g에 7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00m에 25,000원? 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엄청 가성비 좋은 거 아닌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판 요만큼 떴습니다. 귀엽죠? 짠! 벌써 몸통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팔이 안 달려서 좀 조끼 같은데 이렇게 앞에는 버튼이 없고 가운데에 끈을 만들어서 리본으로 묶어주는 스타일이고요. 그때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가 아마도 여기? 요 정도? 그래서 앞뒤판 연결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주말에 왕창 달려가지고 몸통을 다 끝냈습니다. 바인드 오프까지 해줬고요. 그냥 코마금 해주라고 써있는데 저는 덮어씌워 코마금 코바늘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 끝에를 양끝 코를 겉뜨기로 쭉 보이게 떠줘가지고 요 끝에가 엄청 깔끔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코마금도 좀 널널하게 너무 안 조이게 잘 된 것 같고 얼른 소매를 코를 주워서 떠보려고요. 근데 원래 이 끈을 먼저 만들어주라고 도안에 순서가 써있는데 저는 아이코드
만들기 좀 귀찮아서 소매부터 먼저 떠주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완전 퐁신퐁신하고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즈가 좀 많이 작아 보이는데 제가 제 가슴둘레로는 S 사이즈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세탁하고 입으면은 이게 살짝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서 사이즈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매를 빨리 떠야 되는데 이게 제가 테스터로 뜨고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도안 수정을 계속 해주세요. 테스터가 저를 포함해서 3분이 계신데 제가 뜨기 전에 먼저 빨리 뜨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편하게 수정된 도안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도 도안이 수정이 된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따라서 뜨면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몸통이 이렇게 쫙 붙게끔 만들어져서 요 양쪽 겨드랑이 밑에서 줄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줬는데 이 모양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잘 안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모양이 완전 딱 맞지는 않고 이렇게 살짝 깨지는데 이거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혹시 나중에 뜨실 분들은 꽈배기 모양이 좀 깨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얼른 소매 코를 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 소매 코 주워가지고 경사뜨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 독일식 경사뜨기 절먼 숄로를 주로 해봤는데요. 이번 도안은 일본식 경사뜨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매에 산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본식 경사뜨기는 처음 해봐가지고 도안에 서술형으로 이렇게 쭉 글로 써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일본식 경사뜨기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저는 2번째인가? 나와 있는 금손남녀님께서 올려주신 동영상을 봤는데 그거 한번 보고 다시 도안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방법만 한두 번 해보면은 이렇게 되돌아뜨면서 경사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거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읽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유튜브에 검색해서 영상을 아무거나 하나 봐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떴는데요. 솔직히 한 2~3번 반복할 때까지는 이게 뭔지 내가 뜨고 있는데 뜨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고 모양도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요만큼 떴을 때니까. 그래서 뭐지? 했는데 계속 뜨다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3.75mm를 사용해서 3.75mm 숏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매직 루프로 힘겹게 뜨고 있는데 줄이 진짜 좋아요. 니트 프로 그 탱탱한 줄 쓰다가 이 빨간 줄로 매직 루프 하니까 엄청 편합니다. 이렇게 잘 구부러지고 그 바늘이랑 케이블이랑 연결되는 이 부분도 엄청 매끄러워서 매직 루프 하기가 훨씬 더 쉬웠어요. 그리고 일본식 경사뜨기 할 때에는 절먼 숄로우랑 다르게 이렇게 마커를 실에다가 직접 걸어줘야 돼요. 바늘이 아니고 실에다가 걸어줘야 돼서 이런 개폐형? 이렇게 열리는 마커를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하다가 이게 뭔가 걸리적거리고 이게 이렇게 땅땅하다 보니까 이 열었다 닫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지금 한 손으로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쓰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 조그만 얇은 전구 마커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열었다 닫았다가 꽤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쓰다가 이 열고 닫고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죠. 한 단 뗄 때마다 이걸 열었다 닫았다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요거. 한 1년 넘었을까요? 바늘 이야기에서 패키지 구매할 때 포함되어 있었던 이거 아마 니트프로 단수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열고 닫고 할 필요가 없고 여기가 분리가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바로 끼울 수 있는 지금 좀 무서운데 이렇게 바로 끼웠다가 다시 뺄 수 있는 이런 마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에 걸고 빼기가 진짜 쉽더라고요. 왜냐면은 얘를 닫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니까 여기에 손이 찔리고요. 그리고 이게 막 지 맘대로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가 좁아가지고 그냥 껴놓고 경사뜨기 하고 또 뺄 때는 그냥 쑥 빼면 되니까 엄청 편했어요. 그래서 일본식 경사뜨기 할 때는 이 마커 있으시면은 이걸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사뜨기가 처음 해보는 기법이니까 걱정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단으로 쭉 뜨다가 이거는 소매 부분이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게 촥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늘림을 해주는 것 같고 늘림하기 전까지 쭉 떠주면 됩니다. 오마이갓. 이제 먹어도 돼. 네, 우리 집 인플루언서다 이거. 저는 이쪽 소매 완성을 하고 반대쪽 팔을 뜨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반 정도 되었는데요. 평소 같으면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자고 내일 다시 뜨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뜨개를 놓지 못하고 계속 뜨고 있는 이유는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안 나가지고 그냥 마냥 기분 좋은 그런 상태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4년 넘게 동안 계속 일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또 퇴사해서 그때는 사실 제가 카페 창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카페를 열고 싶어서 우선 아르바이트부터 해보자 그렇게 해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꽤 오래 했었고 거의 1년 가깝게 한 9개월인가? 9개월, 10개월? 이 정도 했었고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였는데 매니저로 일을 해볼까 하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으로 다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했었고요. 사실 제가 남자친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1년 조금 넘어서 퇴사를 했는데요. 우선은 처음에 일이 안 맞았어요. 남자친구가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이 저한테 완전 잘 맞는 그런 일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남자친구나 아니면은 가족이랑 같이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편할 것 같고 막 스트레스?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 있잖아요. 직장 동료나 아니면 직장 상사? 그런 스트레스도 없고 완전 좋겠다 이렇게만 보일 텐데 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저랑 상황이 다르고 다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잘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선은 저는 아니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스트레스들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지 생각을 미리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마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 걱정 없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가깝고 또 어떤 성향인지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감정이 전이가 되고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도 남자친구가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면은 남자친구가 좀 힘들어할 때도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거를 처음 경험을 해본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뭐 엄청 심한 그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번아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출근을 하기가 정말 싫었어요. 출근이 너무 큰 스트레스고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찡찡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많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것도 스트레스가 불러온 그런 병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출근을 꾸역꾸역 해도 일이 너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효율도 잘 안 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짧아지더라고요. 원래는 집중해서 안 쉬고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요 근래에는 거의 막 1시간만 일을 해도 머리가 아프고 뭔가 집중이 안 되는 느낌? 그래서 이게 번아웃인가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계획은 없고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이가 없지만 우선은 계획은 없고요. 당분간은 조금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진짜 많아가지고 뜨개를 엄청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좀 더 자주 찾아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고 일주일 반, 2주 막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동안은 조금 더 영상을 자주 올리고 뜨개도 많이 해서 지금 실 사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어디지?
에일라 공방. 에일라 공방에서 글로우 레이스 공구를 여셔가지고 그것도 3콘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3월달인가? 그때부터 배송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 달이 3월이구나. 시간 진짜 빠르네요. 3월 한 중순인가 말인가? 그때 배송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써보고 싶고 그래서 그거랑 집에 사놓은 실이랑 다 소진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로운 실은 사지 않도록 최대한 사지 않도록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늦게 자면 그 생체 리듬? 그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수면 리듬? 바이오 리듬? 그런 게 깨질 것 같아서 오늘 한 2시 정도? 2시도 늦은 건가요? 한 30분 정도만 더 뜨개를 하고 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출근은 이제 안 하지만 수영은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도 월수금 아침 7시부터 1시간, 8시까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수영을 다니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었으면 진짜 밤새고 뜨게 하고 먹고 자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맞다. 뜨개 얘기를 다시 하자면 요거 소매를 반대쪽 걸 완성을 했는데 제가 아마 입어본 영상을 앞에다가 첨부를 할 것 같아요. 영상을 보셨겠지만 소매가 조금 짧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되게 길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아무래도 여기가 얇아가지고 더 길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입으면은 이게 살짝 이렇게 늘어나면서 소매가 좀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떠주려고 하는데 이게 끝에가 이렇게 쫙 벌어지는 이거를 벨라인 소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꾸 초점이 얘한테 잡히는데 이거는 에버랜드에서 데려온 팬더 인형이고요. 요거 벨라인 소매인데 끝에를 늘리면 너무 나풀나풀해질 것 같은 거예요. 늘림이 한 여기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매 기장을 늘리면은 너무 벌어질 것 같아서 풀고 여기 평단에서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요. 너무 얄미웠나요? 지금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스트레스 관리 진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쪽 소매 뗄 때는 이 평단을 조금 더 떠주고 늘림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다시 입어보고 그게 맞으면은 이쪽도 풀러서 다시 떠주려고요. 제가 입어봤을 때는 요거 한 꽈배기 한 2개 정도 더 반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긴팔 원숭이라는 거를 간과하고 도안이랑 똑같은 센티미터로 떴더니 당연히 팔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만 딱 잡고 뜨고 있는데요. 이거 테스트 니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날짜가 지났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동안 정신이 없어가지고 날짜 지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단톡방에서 알려주셔가지고 원래 그저께인가?까지 완성을 했었어야 됐는데 저는 아직 소매를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소매도 프루시오를 해야 되고요.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빨리 뜰 수 있으니까 아마 이번 주에
완성을 할 것 같아요.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일 이렇게 하면은 4일이나 있으니까 금방 뜰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거를 오늘 소매를 이만큼 떴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뜨게만 한 거는 아니고 프로젝트 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구독자 이벤트로 프로젝트 백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샘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프로젝트 백을 계속 판매를 해야지 하다가 뭔가 다른 분들도 많이 판매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딱히 뭔가 제 제품만의 특색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원단만 다른 정도? 그래서 뭔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기본 모양으로는 만들지 않고 좀 더 바닥판이랑 몇 가지 디테일들을 추가를 해서 샘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샘플이 최종본은 아니고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싱을 따로 배우지는 않고 그냥 독학으로 유튜브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전문적인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밑에다가 놨는데 짠! 지금 불을 꺼놓고 간접등만 켜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엄청 빵빵하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닥이 있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탑다운을 뜨면은 나중에 엄청 커졌을 때 들고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제 원래 있던 저 가방에는 안 들어가서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를 꺼내보자면 요거 에어울 감아놓은 거 2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손염색실 감아놓은 거 조금 남은 거 있고 그리고 짠! 이거를 미리 보여드리면 너무 다음 영상 스포가 될까봐 살짝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september 스웨터를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뜬 것 같지만 여기 소매 조금 더 뜨고 고무도 안 떠주면은 완전 끝이에요. 그래서 이 통째로 거의 완성된 스웨터나 다름없는 이 프로젝트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모양은 조금 빡빡해가지고 웃기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것보다는 다들 조그만 아이들을 들고 다니실 거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쪼매지는 모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짠! 요게 완전 포인트. 요 위에다가 레이스를 달아가지고 좀 더 귀여운 느낌을 내줬어요. 제가 워낙 귀엽고 아기자기한 거를 좋아해서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샘플이고요. 실제로 판매가 될 거는 이 안쪽에를 레이스 원단을 사용해서 리버시블로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 거예요. 이것도 뒤집어서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제가 주머니나 이런 것들을 생략을 하고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안쪽에 바닥판도 겉에랑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깔끔하게 보이게끔. 그리고 여기도 구멍을 뚫어서
요 안쪽에 있는 요 스트랩을 끼우면 이렇게 밖에서도 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쪽만 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뭔가 쭈글쭈글하긴 한데 이렇게 리버시블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끈도 투톤으로 나오는 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이스 원단이랑 요 겉감에 쓰일 원단도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게 오면은 바로 샘플 하나 만들어보고 사진 찍어서 판매를 하려고요. 맞다, 주머니는 이 겉에 똑딱이 단추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한 요만한 주머니 하나 들어갈 거고 안에는 완전 이렇게 빅 포켓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꽂을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이 일단 하나 더 생겨가지고 기분이 좋고요. 얘는 이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글리터 가디건이 테스트 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빨리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행히도 일주일 더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뜨개를 조금 더 하고 자도록 할게요. 안녕! 소매 두 짝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쪽은 프루시오를 해야 되지만요. 여기가 팔이 조금 짧아가지고 이쪽은 꽈배기를 2개 더 넣어주고 늘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길게 나와가지고 거의 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꽈배기 하나만 더 넣을 걸 그랬나?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인드 오프를 했고요. 여기는 그때 코바늘을 몸통 바인드 오프 할 때 어떤 거 썼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 바늘 사이즈보다 작은 3mm였나? 그런 코바늘로 덮어씌워 코마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판판하게 나와가지고 여기 몸통에는 보시면은 제가 좀 큰 사이즈의 코바늘로 코마감을 했더니 약간 러플처럼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코마감도 어차피 마음에 안 들었겠다. 그냥 이쪽은 늘림하기 전까지 풀어주도록 하고요. 그래봤자 어차피 한 뼘 정도 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이즈 큰 코바늘로 바인드 오프를 했습니다. 제가 4mm 코바늘을 사용했는데 아마 7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는 겉뜨기, 안뜨기는 안뜨기대로 바인드 오프를 해서 이렇게 귀엽게 나왔습니다. 저는 바인드 오프 할 때 너무 짱짱하게 하지 마시고 좀 느슨하게 큰 바늘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예쁘지 않나요? 얘보다? 그래서 다 완성을 한 줄 알았지만 프루시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모헤어가 들어가서 프루시오 하는 것도 진짜 겁이 나거든요. 저 와인더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와인더를 돌리면서 살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다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길어서 안 보이는데 여기 이쪽 소매랑 이 반대쪽 소매까지 바인드 오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텐션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양쪽이 조금 짝짝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 풀을 수는 없어서 이게 모헤어라서 완전 다 잡아 뜯어야 되거든요. 프루시오를 하려면. 그래서 그냥 이대로 저만 아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 완성은 아니고 여기 아이코드 끈 네, 아직도 안 달았고요. 아이코드 끈 달아주고 세탁까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하루 종일 뜨개만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백수의 삶인가? 근데 당분간은 기분이 매우 좋을 예정이니까 네, 영상에도 그렇게 담길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은 얼른 끝 만들고 세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세탁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방금 세탁을 해가지고 요 큰 수건으로 물기 좀 꾹꾹 눌러서 제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좀 납작해진 것 같긴 한데 다시 뽀실뽀실하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소매도 엄청 예쁘고요. 그리고 이거 내일까지 마르면은 착샷을 바로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 방이 좀 건조해가지고 잘 마를 것 같고요. 그리고 보일러까지 빵빵하게 틀어놨습니다. 원래 이거 러브모드 세탁해가지고 말려놨었는데 지금 잘 말라가지고 얘는 걷고 다시 이거를 말리고 있습니다. 맞다. 여기 아이코드 끈을 만들어줬는데요. 원래 이 몸통 뜬 거랑 똑같은 4합으로 레이스 2합, 모헤어 2합 이렇게 해가지고 4합으로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입으면 이거 리본밖에 안 보일까봐 합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1합이랑 모헤어 1합 이렇게 해가지고 떴더니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리본. 약간 신발끈 정도의 두께가 나왔어요. 이거 도안이랑 똑같이 40cm를 떴거든요. 근데 바늘을 어딨냐? 합수를 줄여가지고 바늘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던 이거 장갑 뜨려고 샀던 아디 장갑 바늘일 거예요. 2.25mm인가? 그래서 그걸로 아이코드를 떴는데 확실히 아이코드는 장갑 바늘이 진짜 최고입니다. 이렇게 코 옮겨줄 때 엄청 편하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긴 편이어가지고 몇 센치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한 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긴 거여서 살짝 불편하긴 한데 얘보다 짧은 장갑 바늘 사용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엄청 금방 떴고요. 지금 이렇게나 긴데도 그래서 빨리 입어보고 싶은데 내일 마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원래 탑도 같이 뜨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이 지금 좀 남았어요. 요거 똑같이 생긴 거 두 볼이랑 모헤어도 제가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콘을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던 거는 한 이만큼 남았고요. 그리고 감아놓은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남은 무게 다 재가지고 가디건 뜨는데 몇 그램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탑 캐스트온 하러 얼른 가보겠습니다. 안녕! 남은 실들 재보려고 저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레이스 두 볼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원래 한 볼 한 볼 해가지고 100g씩 총 200g짜리 타레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49g 정도가 나왔으니까 151g이 소요가 됐습니다. 꽤 많이 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레이스연 151g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모헤어는 이렇게 한 콘 새로 산 거 조금 쓴 애랑 남은 거, 감아놓은 거 두 벌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남은 게 5.6g이고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200g에서 75g 남은 거니까 125g 정도가 사용이 됐네요. 그러면은 레이스야는 150g 그리고 모헤어는 125g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옷 무게만 생각을 하면은 275g이니까 300g이 안 되는 무게인 거예요. 엄청 가볍죠? 그래서 아마도 이 남은 걸로 탑까지 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탑도 어차피 엄청 크롭한 길이고 어깨 끈이랑 몸통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실이 적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실들 계산을 해놨으니까 탑도 다 뜨고 나서 얼만큼 들었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란! 탑까지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아까 점심쯤에 가디건을 입고 나가서 착샷을 찍고 왔어요. 이것까지 완성해서 찍고 싶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아니면 또 언제 찍을지 모르겠다 해서 오늘 바로 입고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탑은 못 입고 흰색 나시 안에다가 입어서 착샷을 찍고 왔는데요. 그래서 얘는 어깨만 연결을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 도안에 나온 그 길이 단수만큼 떴더니 너무 길더라고요. 제 실이랑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그 아이코드 게이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짧게 떠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대충 전구 마커로 꽂아가지고 입어봤는데 이 정도 길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풀고 다시 이렇게 길이 똑같이 맞춰서 꾸며줄 겁니다. 얘는 그저께 사실 가디건을 완성을 하고 세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바로 캐스트온을 해서 어제 하루 종일 뜨고 오늘 앞판 요만큼 떴더니 완성이 되었습니다. 되게 금방 떴죠? 거의 하루 아니면 이틀 안에 다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몸통이랑 똑같은 무늬고 이거는 뭐 줄임이나 늘림도 안 들어가고 이만큼 쭉 뜨고 여기 살짝 줄여서 완성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엄청 빨리 떴습니다. 그리고 실은 짠! 완전 조금 남았죠? 이거 실 모자라면 어떡하지? 완전 간당간당 해가지고 쫄렸었는데 우회안은 많이 남았고 이 레이스안은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얼른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F5를 했습니다. 와! 이거랑 같이 입으려고 짠! 요 흰색은 아니고 약간 크림색 바지도 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뜨치님들 만나러 가볼 겁니다. 어제 급하게 뭔가 만나실 분 하셔가지고 저는 백수니까 이제 저요 해서 바로 장소를 정했고요. 바늘 이야기가 있는 연희동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거 유캐님께서 같이 세트로 입자고 하셔가지고 사진도 함께 찍어볼 예정이고요. 유캐님 너무 마르셔가지고 제가 옆에 서면은 너무 뚱뚱하게 나오는 거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꽈배기가 이렇게 척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 딱 붙는 스타일인데도 막 엄청 부담스러운 것 같지가 않아요. 팔뚝살이 막 부각되어서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이 어깨선도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가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올라오면은 팔뚝이 되게 커 보이는데 어깨선이 이렇게 살짝 내려와서 오히려 더 핏이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아몰 밑으로는 이렇게 줄임을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몸에 딱 맞게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진짜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이거 계속 입고 다녀야겠다.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단독으로는 못 입겠지만 여기다가 코트 하나 걸치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탑도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쉐이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고요. 저는 안에 그냥 흰색 속옷 입어줬고 근데 여기 바인드 오프 할 때 너무
몸통이랑 비슷하게 좀 널널하게 했더니 이렇게 탁 잡아주는 맛이 없더라고요. 살짝 약간 널널해서 이거는 아마 한 번 더 수정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입고 다니면 여기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코바늘로 조금 더 세게 바인드 오프를 해줄 거고, 근데 어차피 안쪽에 입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본을 묶으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도안이 난이도가 엄청 어렵지는 않고 일본식 경사뜨기라는 제가 해보지 않았던 이쪽 소매에 경사뜨기가 들어가서 그거를 좀 걱정을 했는데 유튜브 찾아보고 또 글로 엄청 자세하게 써주셔가지고 그다지 어렵지 않게 따라했더니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브이넥 가디건을 그렇게 많이 떠본 적이 없더라고요. 바텀업으로 한번 떠보고 탑다운으로 떴을 때는 이 진동 늘림이 딱히 안 들어가는 레글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이번 도안은 여기 브이넥 늘림이랑 여기 소매 밑에 진동 늘림을 함께 해줘야 돼서 그게 조금 헷갈리고 또 이렇게 한 줄씩 체크해가면서 뜨지 않으면은 자꾸 어디서 늘렸는지 까먹더라고요, 단수를. 그래서 그게 조금 복잡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뭐 차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숫자 단수를 써서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뜨면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늘림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탑다운 한 번 정도 떠보셨으면은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뜨다가 막히는 거 있으시면은 저는 한번 떠봤으니까 저나 아니면은 작가님이신 유캐님께 DM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아마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봄에 입기 정말 좋은 가디건 하나가 완성이 돼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모헤어를 합사해가지고 뜨셔도 되고, 아니면은 테스터 하신 분들은 모헤어 빼고 그냥 울사랑 또 라쿤럭스로 뜨신 게 있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기모감이 차르륵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되게 잘 어울리는 실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봄이 다 가기 전에 하나 떠서 입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아 맞다, 제가 이 탑 무게는 안 재봤는데 이것도 따로 재서 밑에 더보기에다가 적어놓도록 할게요. 이게 실이 진짜 조금 들었거든요. 크롭 길이인데 제가 팔을 좀 길게 떠가지고 실이 좀 더 들 수도 있는데 가디건이 300g이 안 되니까 완전 가볍죠? 저는 그러면은 빨리 출발을 해야 돼서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뜨개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